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문재인 공식 라디오 달빛수다 올리원 가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개 쫙 하고. 네, 오늘 소개 올리원님 왜 저래 소개 안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돼, 담배를. 제가 감기 걸린 지가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진짜 오늘도, 못 저 와중에도 담배 핀 거 맞아? 앞에 담배. 만갑 올리원. 제가 오늘도 지금 감기 톤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돌아가면서 몸이 감기 너무 톤이야. 힘들어요. 2주 이상, 감기가 너무 독하네, 이번에. 진짜. 아무도 애잔하게 약은 먹을 수 있잖아.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때문에 집에서 잠시 나갔다가. 격리됐어요, 격리됐다가 다이반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 지금 4일, 5일 정도 되네요. 너무 보고 싶던데 아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다이반으로 격리될 동안 굉장히 보고 싶었다고 제 말은. 감기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애한테는 위험하나? 애한테 좀 위험하죠. 이제 어쩌, 그게 감기가. 열이 오르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아빠가 위험인자네. 예, 뭐 잠시 제가 그래도 격리 당했죠. 쉽게 솔직히 말하면. 좋았겠지 뭐. 뭘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이 나이 먹고 니 밥 차려줘.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다행이다. 애기는 감기 안 왔지? 아유, 다행히 애기는 되게 건강하고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발육 천재. 예, 되게 좋네요. 그래도 얼굴 보고 매일매일 칭얼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처음에 좀 있을 때 아마 다 동의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일을 하시고 저녁에 오면 또 주무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굉장히 칭얼거림이 조금 그렇거든요. 부모라도. 근데 희한한 게 그게 떨어졌으니까 칭얼거림이 또 그립더라고 진짜. 이제 서서히 이제 아빠가 예. 돼가는 거야. 오늘은 뭐 다른 뭐 3단 이런 거 없어요? 예, 그거 해야죠.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해봐요 빨리.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다리시는데 힘들다. 빨리. 교수님도 지금 좀 예전에 이종호 교수님 눈빛이 생각나고 참 초창기에 이종호 교수님 해가지고 그 눈빛이 지금 딱 이제 지금 5월업 되네요 지금. 너무하냐 진짜 이거. 예, 어려운 인기가 좋습니다 나름. 네. 수 없겠지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먹었지? 아니 목이 지금 먹었지? 감기 때문에. 담배 5단. 이거 좀 다시 해주세요. 음주 5단. 흡연 5단. 예, 안녕하십니까. 가부. 예, 안녕하십니까. 바꿔주세요 인사말. 흡연 5단. 예, 안녕하십니까. 꽃꽂이 3단, 다도 2단, 발육천재의 아버지, 육아천재가 되고 있는 AKA 올리언입니다. AKA 몰라요? 뭔데요? As known as. 에? As known as. 에즈노에즈? As known as.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AKA. CD 한 장으로 얼굴이 가려진 남자 안 했는데요. 그게 뭔데? 이렇게도 알려줘요. As known as. AKA. 편집해주세요. 뭘 편집을 해? 나 소개 끝났죠? 발음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하잖아.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아니, 발음이 안 좋은 게 지금 진짜 감기 톤 때문에. 밴쿠버 나이트에서 배우니까 좋대요. 아니, 솔직히. 왕원에서 배워야지. 제가 솔직히 밴쿠버 있을 때, 이 모든 밴쿠버 이제 교민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저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한국어 전파하고. 제가 진짜 LA, 솔직히 밴쿠버에서 LA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LA도 몇 번 왔는데, 거기서 제 자리를 타고 LA 이제 한인타운 가니까, 너무 어설픈 교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전파에 힘쓰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국으로 왔는데, 예. 다시 한번 갈까? 요즘에 12월 19일 끝나고 분위기 안 좋으면. 제 마일리지가 지금 한 20마일 넘거든요. 5만 마일이구나. 세계 일주 많이 댕겼다. 아니,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썼고, 대한항공권은 이제 국내선 다 소진됐고, 아시아나는 이제 국제선 때문에 남겨놨는데, 카드 쓸 때 이제 예전에 포인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 그걸로 좀 저는 많이 모았죠, 뭐. 예. 올리온이 이걸로 인기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왠지 이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올리온이 없을 때 제가 저 없을 때요? 사람이 목소리가 좋긴 하지만 그닥 그렇게 인기 있을 게 아닌데 여자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이유가 저 가대 포장. 아니 뭐 우리는 실제를 아니까 말씀 더 못 드리겠지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좀 있어요. 제 삶이 그렇죠. 시기와 이런 걸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는. 딸이 뭐. 네, 올리온 디스를 위해서 태어난 앞동 사는 101호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 딸하고 같이 왔어요. 수능을 끝냈기 때문에. 오, 예. 드디어. 네. 발표를 대학 발표사를 앞두고 있는 딸려. 좋은 결과 있길. 떨어지면 재수의 길로 바로 가는. 네. 인사할래?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그 딸린 톡톡의 달린 장준하 톡톡 이야기 예. 3회까지 녹음하고 대입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두 분 모녀 관계세요? 네, 모녀예요. 아, 그렇구나. 원체 제가 동안이라.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 네, 여기까지만. 우리도 신비주의. 안녕하세요. 백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원의 천적 멍게입니다. 멍게천정은 원래 뭐예요? 상어인가? 멍게천적은 멍게를 누가 먹지? 오늘 우리 멍게천적은 해녀지요, 해녀. 문어가 맞아, 멍게 문어는 먹나? 다 먹는다. 올리원 오늘부터 문어. 네,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에 관한 설명을 해주실 게스트분은요, 김용문 교수님입니다. 박수현! 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는 이 균형이란 말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지역개발 발음이 좀 국장님을 어렵죠. 모셨고, 네, 국장님. 예. 국장 왠지 높아. 국장이 높아요. 네. 아, 진짜 높, 네. 국장님. 지금은 부산 선대위에서 정책기획단장을 하고 계시고, 정책. 어. 오. 모 대학 교수님. 어. 명문대학. 아니, 이 학생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부산 쪽 학생들이 막 들으니까 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뭐 직접 더 소개하실 거 있잖아요. 왜 재산이라든지 뭐 가족 재산. 관계 이런 거. 아니 가진 재산은 별로 없고요. 네. 그 집사람하고 둘입니다. 어. 애기는 없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 얼굴이 완전 해피 예. 해피. 아이고. 아, 언제나 신혼이라는 이런 표현 같은데. 이런 표현은. 연장을 지르는. 여기 싱글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말씀하기 재밌게 해가 저는 좀 저기 말을 잘 못해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오늘 오디오 온게 안타깝네. 비디오로 가야 되는데. 예, 진짜. 네, 교수님 얼굴이 굉장히 환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끄러움이 기분이- 많아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그 부산 지역 공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도 많이 불려지는데 교수님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이렇게 굳이 또 다르게 칭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부산의 김해공항이 예. 네. 그 이제 포화 상태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오래됐죠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관광객이 지금 1억 정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만 해가 한 1억 정도 하는데 바다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거잖아요. 네, 지역 중국에 사망 그래. 늘어나면 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뭐 관광객이 몰려 네. 난리잖아요. 네. 그 제주공항도 지금 넓혀야 되고 아. 부산공항도 이제 넓혀야 네.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노 대통령 계실 때 네. 참여정부 때 이제 네. 이미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거 하면서 사실 파토낸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대로 갔으면 벌써 가덕도에서 예. 공사가 추진되고 있을 추진되고 건데. 있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 명칭을 앉아 동남권을 한 거는 부산에 공항을 만드는데 이 동남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항을 하자. 예. 그래서 명칭을 동남권 공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파토를 이명박이 파토를 냈죠. 예. 그런데 그 파토에 어떤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배후. 예. 이걸 정확하게 사실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대구 아니, 그러니까- 밀양 이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거 그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밀양을 갖다 하고 대구인데 그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2년 전에 그 한창 평가하고 할 때 자기가 네. 지역구가 그 바로 앉아 이 밀양하고 가까워요. 네. 거기에 앉아 사실 첨단 의료 복합 단지라고 그때 앉아 대구에 받을 때 네. 그거 하면 앉아 공항이 필요하다. 아, 이래가지고 아. 그때 기자도 만나고 또 저기 자기들 관계되는 사람들 만나고 네. 네. 또 특히 국토부 쪽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차관 만나가지고 이거 강력히 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다 영남일보나 사실 대구 쪽 언론에 다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보도가 예. 많이 예.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문 후보가 와가지고 사상 터미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요새 첫날에 바로 했어요. 바로 앉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시민은 다 알고 있다. 예. 사실은 정상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올바로 됐으면 예. 이게 바로 가덕도로 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그죠. 예. 입지 아, 제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지난 자료를 가덕도는. 찾아보니까 밀양을 했을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밀양은 산이잖아요. 산이에요. 그 산을 엄청 깎아야 되고 음.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그럼 밀양을 이제 공항을 만들면 거기 여객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덕도는 섬이니까 그치. 뭐 국제공항들이 다 섬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그 맞는 것 정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저 전두환 시절에 네.
그때 앉아 그 행정도시 논의를 하면서 네. 그때 청주공항이라는 걸 그때 그게 상가가 하려니까 안 만들어져가지고 앉아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예. 거기 공항이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청주에 만들라 했어요. 그럼요.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예를 들면 미라이 만들 말씀하신 대로 아니 비행기가 내리다 쾅 받치 옛날에 김해공항에 있었어요. 돌다가 중국 비행기 떨어지잖아요. 네. 바닷가 쪽에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산 쪽으로 핵 돌면은 뭡니까 이게 조종사 직접 네. 밑을 내다보고 내려야 되니까 안개가 끼든가 하면 그냥 예. 산에 받쳐가지고 그럼 산을 깎아야 돼요 지금. 산 많이 깎아야 네. 됩니다. 김해공항도 그러니까 확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확장을 하려면 사실 김해공항도 저쪽 편에 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바다에 지금 공항 짓는 만큼 드는 거예요. 산 깎는데. 예. 그리고 김해공항 지금 자체가 또 김해공항 바로 옆에 그 공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항 김해공항이랑 그쪽 군부대랑 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방 공항은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군 공항을 이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또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바닷가 쪽에 특히 지금 그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할아버지 댁이 김해 대저였거든요. 예, 돌아가시긴가 정말 많이 갔는데 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이 갔는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 있으면 귀청이 떨어져요, 진짜. 근처는 예, 근처가 아니에요. 그렇네. 굉장히 떨어진데도 김해 대저다리 건너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있는데 공항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평야에서 보이는 거리는 굉장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도심 쪽보다는 그래도 꽤 먼 거리인데도 진짜 가만히 있어도 막 귀청이 떨어지고 처음에 갔을 때 놀래가지고 저녁에는 또 군 비행기도 다니잖아요. 그 소리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 밀양분들이 적극 찬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4.11 총선 때 부산 쪽 그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랬어요. 공약으로. 그 표를 땡기기가 좋으니까.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박근혜 후보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하게 얘기하죠.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뭐 부산이 좋다고 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근거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소리고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가덕도가 최적지라면 하겠다. 예. 그럼 밀양이 또 최적지라면 밀양 하겠다. 간다 소리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는 뭐냐면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저쪽 대구표도 없고 이쪽 부산표도 없고 부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는데도 뭡니까 부산일보부터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박근혜가 마치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구걸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한테 그래 구걸 하면서까지 공항을 그거 해야 되느냐 이는 참 어떤 문재인 후보가 해준다 했거든요. 그 문재인 후보는 아시지만 해줄 것만 얘기해요. 맞아요. 안 해줄 건 절대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팍팍 밀어주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가능성이 한창 높아지는데, 근데 박근혜 후보는 해준다도 아니고 안 해준다도 아닌데 그걸 믿고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문제를 만들었고 이명박이가 그걸 갖다가 끝장을 정리를 해놨던 그런 사안이고 사실은 정상대로 됐으면은 그 문 후보는 표현을 안 하시지만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 자체 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가덕도로 간다. 이게인데 지금 박근혜 쪽에서 얼마나 이게 또 음흉하게 공작을 하냐면 대구에 군 비행장 있잖아요. 그걸 마치 유승민 의원을 앞장서가지고 군공항 이전법을 갖다 그게 사실은 군공항 이전하는 게 공항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살짝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앞장세웠던 시민단체들 앞장서가지고 밀양공항 주장 안 한다. 가덕도라도 자기들은 정확하게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뻔뿌질 해놓고 부산 와가지고 가덕도가 입지면은 이렇게 지금 말장난으로 뭡니까? 부산 사람들 여기 가서 전화라고 이게 그렇죠. 애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갈 수 있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어제 부산일보 보니까 12월 4일 이제 19시 59분에 16시 59분에 이제 이 판이 개정판이 올라왔는데 인터넷판이 보니까 이 제목이 거의 가덕신공항 끝내 미약정. 그게 맞죠. 끝내 미약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뭡니까? 그냥, 자기 대구 경북 생각해가지고 대구 경북에 가면은 남북권 신공항 포기 안 한다. 부산 오면은 가덕도 입지면은 자기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줄 다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이 사실 이걸 본질을 갖다가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파토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이게 전파를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속이 좀 터집니다. 약간 부산 시민들은 진짜 그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이게 내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될 것인가. 그 필요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이제 항만이 우리가 부산에 하면은 부산 항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만하고 공항하고 그 배후에 앉아 사실은 우리가 배후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이게 앞으로 세계적인 지금 추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부분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큽니다. 그게 지금 제주도가 저렇게 땅값 오르고 막 관광객 때문에 지금 떨썩거리잖아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거는 저 나라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도의 섬, 바닷가 이게 없구나. 이게 없으니까 여 내려가지고 우리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그가 되게 지나가지고 남해안 보고 이러면 끔찍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엄청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황금 같은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한다면 우리가 바로 완전 멈춰야 발전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예전에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 잘 안 오잖아요. 영어권 북미 쪽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1어를 잘해야지 번호 뽑았거든요. 지금은 1어보다는 2순위가 중국으로 간 지가 한 3년 제 기억으로 3년 4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옛날에 물건을 사는 거 보니까 면세점 가서 가게 매장 샵을 하나를 털어가요. 진짜 한 3명 오면 진짜 계속 찍거든요. 애들이 포스 찍고. 아니 지금 중국 관광객 장난 아니에요. 부자가 엄청 많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부자가 사실은 지금 일본 관광객보다 들어와서 1인당 지출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크루즈 타고 앉아 우리 북한 재개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배 타고 들어오고 비행기로 가덕신공항으로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산의 근거를 만드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죠. 신세계 백화점도 이 고객 구성 비율을 보면 뭐 이제 맨 위에 이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롯데 같은 거 옛날에 뭐 MBJ 해가지고 주차가 티켓도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상위 몇 프로보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금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신세계 백화점도.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도 왜 중국어를 이 외국어로 집어넣는가 하면 그만큼 교수님 말씀대로 파워가 크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일본은 이 관광객들이 사실은 지출을 많이,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이게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지출을 많이 안 하지만 중국은 지금 한창 성장에 나오고 돈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젊은 20대, 30대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오면은 왕창 그냥 보따리채로 막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따리채로 사갑니다. 아니, 봤어요. 많이 봤어요. 2억 관광객이 지금 쏟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공항이 사실은 급해요. 급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대로 추진이 됐고 중간에 밀양이 안 끼어들었다면 가덕도가 몇 년도에는 완성이 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지금 2015년, 16년에는 이게 나름대로는 만들어져야 2025년 정도를 사실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하는 건데 착공을 그 정도는 시작을 해야 왜냐하면 공항 짓고 하는데 또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2020년 정도를 우리가 내다보고 사실은 그때 이제 다 추산을 근데 초기에 이걸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 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를 훨씬 앞서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네요. 사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지난번에는 이걸 갖다가 별 필요 없다. 김해공항 확장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수요조사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부산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확정된 거였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공항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여행 갈 때. 근데 이것보다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물류 중심의 공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은. 물류도 하고 비행기 자체가 아까 뭡니까? 전복, 배도 크지만 비행기도 커지기 때문에 활주로도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려면 산이 있던가 이래 되면은 받쳐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고 이 밀양이라는 부분 분지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럼 산을 한쪽 방향만 깎는 게 아니고 비행기 내리려면 뭡니까? 양쪽 산을 다 깎아야 되고 바람 방향에 따라가지고 비행기 일로 내릴 수도 있고 절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밀양들은 비행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곡식을 농사 짓는 얼마나 황금 들판인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이고. 저는 어제 이제 그 부산일보 다시 이제 기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기사가 뭐라 하는가 하면 김해관의 가전 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3일날 이제 박 후보가 김해 가덕 공항 이전을 사실상 공약한 것이라고 수용을 하면서 360만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이런 이제 또 기사를 봤는데 교수님 찬성하셨어요? 환영합니까? 아니, 이게 사실 지난번 문 후보 와가지고 거의 가덕도 표현을 안 썼지만은 거의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가깝다는
표현을 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환영声明을 냈죠. 예, 예. 그리고 박근혜가 왔다 가고 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비판적으로 막 그걸 냈어요. 예. 네. 그러다 낙선운동 한다고 그랬죠. 압력을 예. 새누리당에서 시민단체에다 압력을 네. 엄청나게 넣어 자기들도 환영성명 내라.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 환영성명 냈는데 부산일보랑 지역 언론은 그걸 도리어 앉아 상당히 많이 비판적으로 까는 예.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거 받아내려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그렇죠. 공작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제 말은 이제 그거죠. 이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부산시와 부산시민단체, 부산상공회의소 이쪽이 이제 박 후보의 발언을 공약으로 이제 기사를 말씀드린 건데 공약으로 해석하기 입장 정리를 한 거죠. 자의 해석이라 봐야죠. 그럼요. 당연하게 이쪽 사람들의 자의 해석이죠. 그리고 아까 101호 아주머니 말씀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박근혜 씨가 만들어 놨잖아요. 워딩은 단 2마디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30일 날 이제 11월 30일 날 부산 유세에 왔을 때 이 정확한 발언을 워딩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 워딩은 뭔가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신공항을 원하고 있었으니 그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 어디에 건설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맞아요. 부산 시민이 원하는데 부산시민 위해서 네, 미행을 미행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말이 이 워딩이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원칙적인 양다리 걸치는 표현만 계속 하는데 예, 예. 그걸 갖다 부산 시민은 굴욕적으로 참 그래도 가덕도 한마디 입지면 하겠다 여기에 들어야 되느냐. 저는 부산 시민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면 제 말이, 이거 정말 더 세게 하든지. 정말 필요 없다. 예. 확실히 지줄 문 후보를 선택하면 되지. 문재인은 확실히 이 필요 지겠다 없다. 하는 사람이 네. 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당연하죠. 이런 어중간한 워딩을 한 사람한테 이 자의 해석을 해서 부산 시민한테 제가 그러니까 부산 시민 아니요. 지역단체인데 어느 지역단체인지도 몰라요. 시민 지역단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부산 상공회의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압력이 좀 있었겠죠. 네. 전효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한 번 속으면 순진한 거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네, 부산 시민이 그렇죠. 지금 바보 되고 있네. 그래, 지금. 맞아. 그렇죠. 한번 바보 이미 그 뭡니까 번 써놓고 이명박이가 바보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벌써 한번 파토 났잖아요. 네. 예. 그 당시 그때 교수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부산 전체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플랜카드 현수막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시민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참 부산 애잔하다. 예.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안 들어오면 부산 경제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도 되죠. 건설업체들이 들어오고 이제 인력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정말 처절하게 부산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산에 근데 또 바보처럼 믿는단 말이죠. 아니 또 믿는 게 아니라 굴욕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 참 굴욕적이다. 적어도 인구가 400만 가까이 되는 3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사람들이 네. 그걸 제할 갖다 포지션이 양다리 아니죠. 걸쳐가지고 예. 저쪽도 이쪽도 하는데 거기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근데 참 박근혜 어떻게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금 50%가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 진짜 배알이 없다, 그죠? 진짜. 배알 없는 거 맞죠? 아니 이 문제는 사실은 부산 시민의 저는 자존심이 걸리는 네.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꼭 뭐 지어서 정말 좋은 점도 많지만 부산 시민이 적어도 이렇게 내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걸 갖다가 말이 표만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렇죠.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 해야 되는지 참 가슴 답답합니다. 저도 진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분통이 터졌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무슨 부산 사람들을 무슨 뭐로 호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저도 그 표현을 쓰려 했는데 그걸 좀 자제하기로 하고 김태호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국민을 아니 생각하나? 입장을 한 바꿔 만일 우리가 반대편이었고 네. 박근혜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얼버무리는 그런 거 했다. 난리 그래서 나죠. 난리 나죠. 끝나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 난리 나죠. 아니 이거 우유부단한. 완전히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거꾸로 한번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인가 이걸 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부산 시민 자체가 문제죠. 그 생각이 있으면 받아주는 예. 거예요. 지금 동남권 신공항 하고 나서 지금 해양수산부 이야기하면 더 열받겠는데 좀 잠시 쉬고 할까요? 열려요. 해양수산부 정말 또 열받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하자면 그리고 그 네, 가덕도에 네.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열받고 가덕도에 끝나겠다. 대한 상황과 지금 박근혜 후보의 워딩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이제 워딩을 다 함께 네. 똑같이 들어봤는데 네. 이 정책 공약 같은 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신다면 부산 시민들한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아니, 유세에서 동남권. 예. 사상 터미널 앞 이제 첫째 날 유세에서
누가 5개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부산 시민이 염원하는 대로 신공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육해공이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예. 허브 동남권의 어떤 허브 공항을 5개 지자체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예. 할 수 있는 사람은 문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이 없어요. 분이 없죠. 정확하게 정리해 박근혜 주세요. 후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밀양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하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시퍼럼 전부 있고 많이 했죠, 그거. 네. 블랙카드 그때 들고. 보니까, 네. 두 번째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문재인 후보님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이제 공약으로 내셨는데, 근데 새누리도 4.11 총선 때부터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둘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아니죠, 교수님. 아니 그게 아니죠. 해수부 하면 이게 또 따공 열리는. 따끔. 아니 이게 자기들이 저질렀으면 사과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질렀다는 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나라당에서 폐지했잖아. 행정기구를 축소하면서 세 개 부서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 네. 통일부, 여성가족부인가? 네네. 그 세 개를 다 과기부. 없애겠다 했는데 두 개는 남았어요. 통일부하고 여성가족부 남았는데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국토해양부에, 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때 찬성을 한 거야. 사인 다 했죠. 그 사람들 이름 불러줄게요. 정의하 의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잖아. 김정훈, 김희정 이 사람들이 김정. 지금 앞장서가 또 해수부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깜빡깜빡 하잖아요. 지금 막 얼굴을 바꾸고 해수부 부활시키자니까 걔들이 죽인 거야. 죽여놓고 다시 살리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웃기는 거는 예. 박근혜 후보조차도 아, 맞죠. 사연을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놓고 부산 시민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요즘에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프랜카드 크게 걸어놓고 마치 예. 자기들이 해수 또 만들겠다. 예. 부끄럽죠. 정말 그러니까. 이거 네. 부산 시민 그런 걸 몰라. 이게 부끄러움 진짜. 근데 새누리당 사람들은 비리로 덮고 막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안 하냐. 없애놓고 우리발 내밀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네. 자기들이 다 깽판 쳐놓고 마치 지금은 자기들이 앞장서 하는 것처럼 이는 부산 시민들이 이 사기꾼 이 표현은 너무 괜찮아. 사기꾼 맞아요. 사기꾼 맞아요.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공약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호가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죠. 예, 예. 교수님 열받았어. 정확하게 4년 전에 해수부 폐지에 앞장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산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당연하죠. 네. 반대했던 사람은 강기갑 의원. 네, 이런 분들. 네, 강달프. 충남 당진의 김낙순 의원. 이런 분들이 폐지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공천 못 딸까봐. 이명박 그 정부가 공천을 안 줄까봐 쪼려가지고 폐지에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맞죠? 사실 그래 놓고 앉아 막 자기들이 지금 앞장서 하는 것처럼 막 박근혜 후보도 계속 자기가 어떤 면에서 하고 이것도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미적거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우리 문 후보가 발표하고 나니까 아니 뜨거래 얘가 이거 안 하면 부산에서 표 못 얻을 것 예. 같으니까 내려가지고 자기 또 앞장서 한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래 놓고 앉아와서는 뭐 똑같이 자기들도 하고 있다. 예. 자기가 더 앞장선다. 예. 여기에 정말 놀아놔도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부끄럽네요. 그거 알면은 정말 이거 부산 사람들이 안타까워. 제가 이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한번 나왔다 왔는데요. 현장 조사 또 언제 갔다 왔어? 예, 예. 어디요? 해양수산부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진짜 제가 이 시간이 없는 와중과 몸이 아픈 와중에도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취재를 갔다 왔는데 손발 오글오글거린다 진짜. 친구들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친구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자갈치 회 먹으러 갔죠. 자연산 횟집 사장님. 아니 그래도 성의가 대단하네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뭐 선주, 그다음에 선장, 그다음에 공판 선주 선장? 예. 공판장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로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여러 수산업 자체가 굉장히 부산에서는 크잖아요. 네. 근데 해양수산부랑 그게 관계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조사를 가봤죠. 네. 그 사람들의 진짜 없을 생계와 것 관련된 같은데.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네. 내고 있는가. 예. 아니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네. 25%가 가까이 사실 깎이고 예. 특히 수산 같은 경우는 저 농림수산식품부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사실 예. 존재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활시장 아줌매들 제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 제가 물어봤죠. 왜 해양수산부가 해수부가 폐지된다고 나서 이쪽 수산업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데미지는 무엇이었는가? 가장 큰 이제 악재는 무엇이었는가? 저도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어. 조업을 하는데 이제
배가 있으면 배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네. 쉽게 네. 말해서. 어장을 많이 뺏겼대요. 어장 자체를. 예. 그래서 생선값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아니, 아니, 고기가 그건 많이 일반에- 잡히는 그 포인트 이런 게 있잖아. 예, 그런 예. 게 많이 이게 뺏긴다고. 앉아 일본 쪽만이 아니고 앉아 예. 중국도 같이 하죠. 예, 예. 사실 맞네요. 의장 이런 부분에서도 크고 예. 네. 특히 앉아 수산 부분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네. 지금 앉아 중국인들도 앉아 자기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육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앉아 생선을 먹기 시작해요. 예, 많이 맞아. 먹죠.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그 우리가 바다에서 중국 대상으로 해가 수산물 키우고 네. 판매하는 이게 정말 우리가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존재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예, 예. 그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고 앉아 수산 부분은 사실은 부산 경남이 어떤 면에서는 특히 부산의 공동어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자갈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게 수산물의 어떤 집산지고 당연하죠. 여기 예. 사실 수산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부산은. 예. 예. 서민들의 어떤 그거고 예. 생활 이게- 터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해수부를 부활한다는 게 그냥 무슨 부처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는 생존의 어떤 문제가 많이 걸려 있죠. 예. 아니 근데 부산 사람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 이번에 또 19대에서 다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문제점이 뭔가 예전에 이제 해양 해수부가 있을 때는 이쪽 사람들의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서 보통 해수부가 있으면 해수부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 조율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지금은 해수부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옛날 해수부 장관 자체가 지금으로 그러니까 따르면 이제 예. 항만 해운 항만 파트는 이제 국토해양부로 네. 들어가면서 이름만 해양하고 예. 앉아 그 밑에 앉아 뭐 거의 국단이 일단 부수가 차관 없으니까. 거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뭐 국단이 업무밖에 안 되는 거고 수산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예. 농림수산식품부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존재가 거의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책을 하나 하려 하더라도 제대로 뭐 신경 써주는 데가 없죠. 한마디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한창 또 매일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서해 불법조업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문제가 문제하고 관계 많죠. 있네요. 굉장한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뭔가 나는 하면 또 해군이 예. 열심히 안 했나 그랬지. 아니요. 해군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해군은 지금 보통 해경들이 보통 많이 네, 가잖아요. 네. 해경들이 보통 우리나라 지금 어선들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어이없게. 왜? 중국을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수부가 폐지되고 나서 이런 게 아.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다 보니까 예. 이런 또 어이없는 상황까지 그것도 발생이 중국하고 되고 있죠. 만나서 예. 제 최고 책임자가 만나서 해결해가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아이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뭐 그런데 예전 해수부가 또 이 다른 하위 기구가 됐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여러 서민들의 또 어떻게 보면 생활 터전이기도 한 이 수산업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과 박근혜 지금 후보의 주도로 해수부가 폐지됐는데 이걸 다시 뭐 선심료 부산에 던져준다는 식으로 부산 사람 자존심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건 사태를 보면 어이가 없네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부활시키면서 그대로 또 부활시키면 사실 이게 부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조선 산업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앞으로 이게 해양 프렌트라든지 네. 조선 관련되는 것도 이제 이쪽으로 가져오고 부처를 좀 기능을 더 더 키워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축소, 아니 예. 폐질이 축소도 아니고 폐질이 더 키우고 시켜버렸으니까. 바다가 사실은 바다를 갖다가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예,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명언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특히 부산 이 시민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몇 번이나 생활의 터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지 수산업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또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연결된 거 생각해보면 예. 이렇게 선원 가족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남동생도 선장입니다. 아, 네, 맞아, 맞아. 선장입니다. 그래, 들은 적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영도 분이시고 하니까 그러네. 바다 초년이죠. 거제도에서 영도로 왔으니까. 아, 수영해서 왔대요? 영도에서 아니, 이사를 왔는데 영도 남항초등학교 나오시고 예. 어떤 면에서는 자갈치 시장에 그 비릿한 냄새 맡으면서 예. 그러니까 바다하고 가장 가깝고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또 대표적인 해운 항만 기업의 본사들이 또 서울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해운 항만 회사라는 건 전부 다 지점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데 밑에 그냥 하부 관리 파트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본사들이 이게 적어도 부산이 해운의 어떤 해양의 어떤 그런 도시가 명실상부하게 되려면은 그런 본사들이 사실 부산에 와야 되고 그걸 이제 후보가 이전에 참여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네. 우리가 예.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이 그런 기업들이 본사들이 와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어떤 해운 항만의 어떤 그런 본사들도 해가 해양 수도
향도시로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드시려고 앉아 하시는 거죠. 네. 뭐 부산의 미래가 박근혜 생각하면 암울해졌다가 예. 문재인 후보 생각하면 또 네. 밝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제가 울산 간절곶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 좋지. 네, 제가 드라이브 가는데. 근데 간절곶도 진짜 웃긴 게, 원래는,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울산시. 네, 울산시 울주군이죠. 원래는 부산시였어요. 아, 왜? 진짜요? 몰랐어요? 맞아. 강력시 되면서. 몰랐어요? 강력시 되면서. 허남식 형이 버렸잖아. 간절곶을. 간절곶 1박 2일에서 또 찍어가고 그랬는데. 아니, 그 강남 경소를. 뺏겼네? 예. 일광군 아니었어, 일광군. 예, 일광군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부산 맞는데? 부산시였다니까요. 그날 그 얘기. 행정구역상 울산이잖아요. 지금 울산 행정구역도 아니고 모든 게 울산으로 넘어갔죠. 예. 아무튼 네, 거기 되게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그게 보여요. 고리 원전. 맞아. 무서워요, 진짜 좀. 아니 그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일본에서 그 그러니까.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얀 지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횟집에서 회먹기도 조금 약간. 아니 어려워. 사실 거기 눈에 보이니까. 발전소 보면서 주위를 보고. 발전소가 지금 핵발전소 주위에 30km 하면 부산시청도 다 들어갑니다. 네, 예. 예. 30km 반경 안에 아니 여기도. 300이 위험한 지역이죠. 그렇죠. 언니. 여기도 어디야? 위험해. 320만 명이 살잖아요. 네. 그 지난번 거기 뭡니까 그 원자력 담당 한수원 사장 내려가지고 왜 수도권에 안 짓고 하냐니까 수도권 인구가 많아 위험하다. 그럼 여기 우리는 안 중요해, 부산 시민들은. 아니 우리 다 죽어. 나는 부산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도 참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이것도 열받습니다. 정말. 잠시 쉴까요? 벨이 없어, 씨. 아니 그거는 고리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폐쇄시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도 될 것 아니 같은데. 곤 1호기는 이게 옛날 기술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용기를 네. 지금은 뭐냐면 한 덩어리로 됐지만 그 1호기는 용접을 해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용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오래 쓰면 위험하다는 것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봤지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다 옆에 발전소 다 뭉쳐있기 때문에 터지면 이게 예, 연쇄를 연쇄 해가지고 도미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지금 해운대 지금 집값 일본 사람들은 해운대 집 안 삽니다. 산다고 하는데 거짓말은 왜냐면 저 일본에서 내 말이. 원자력 발전소 그래 뛰는데 원자력 발전소하고 해운대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그거 엄청 가까워요. 아니 그걸 사실은 그런데 1급 주거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넌센스일 수 있죠. 예. 그런데 부산 시민은 뭡니까? 원자력을 100개로 삼아가지고 최고의 어떤 그걸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후보님은 고리 원전 1호기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시키겠다. 그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애국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다는데 고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라고 얘기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네네. 재생에너지 아, 부분을 갖다가 더 늘리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좀 전략도 하고 전기 전략도 예, 예. 하고 해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좀 펑펑 쓰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자기들 다 줄이면서도 돌아갔던 게 뭡니까? 조금 전략하고 우리 네. 국민들이 좀 전략한 측면에서 하고 이 위험성이 한번 발생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 위험하니까 한번 그걸- 터지고 나면 어떻게 네, 잡을 감당이 수가 안 없잖아. 아니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건 우리나라는 남의 일이니까. 괜찮을 아니, 거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막상 나한테 안 닥치면 아니 그게 뭐 남의 일이야. 화장품도 사지 말자, 맥주도 먹지 네. 말자 다 난리잖아요. 심지어 공항도 안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끼고 우리가 전량하는 좋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아껴가지고 고물된 걸 계속 써가지고 아낄 게 따로 있지. 이거는 버려야 될 아껴서는 물건이에요. 버려야 아니 될 물건. 버려야 되죠. 네. 버려야 고장이 되고. 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수명도 오래됐고 이제. 그리고 고려력이 발전량이 국내 총 발전량 1.09%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아, 1%만 줄이면 실질적으로는 되네요. 예. 실질적으로는 아, 진짜 1%. 얼마 안 과장된 되네. 거고 예. 사실은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1호기를 만일 폐쇄하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앉아 폐쇄해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자기들 아니 그 콜라 1% 내부적으로는 때문에 부산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겁니까? 320만 시민을. 시민을 예. 1%안 쓰면 되지. 30km 아래 320만. 백삼 언니랑 그때 사상 첫 유세 갔거든요. 네. 그때 고리 여기 원전 주변 사시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유세장에. 어. 사상에. 예. 네, 오셔가지고 또 의견 피력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장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 이제 발전소 주위에는 보조금이 나오니까 혜택이 많아요. 네. 혜택이 많아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터지는 거 생각하니까 그거 좋게 아니 조금 조금 하나씩. 얻어먹다가
폭탄 터져가지고 자기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리고 지금은 완전 다 반대 입장으로 예. 돌아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고리 원자력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 마을에서 암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많을 수밖에 얘기도 없지. 들었는데 아니 뭐 그건 아주 정확한 우리가 그거는 역학 밝혀진 조사를 거는 해봐야 될 아니구나.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밀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특히 근처에는 원래 대전 지금 민가가 육고기까지 있으면 안 아니 이게 부산 울산이 얼마나 대도시에 그 그 바로 전남도 넣어주세요. 양산 아니, 민가거든요. 양산 양산 이게 도로가. 걸쳐가 있는 우울경. 거기에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유일하게 사람들 사는 곳에 만들어진 그런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게 만들면 안 되는 지역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은 수도권에도 발전 지으라 그렇죠. 명동에 지어야죠, 명동에. 기술이 발전해서 아니 명동에 그렇게 그렇게 안전한 건 왜 수도권에는 안 하고 여만 이렇게 바다 갈 필요 떼그로 없대요. 냉각수 상관없고 내륙에도 지은 나라가 많대요. 저기 러시아 쪽에 가면 그치, 러시아. 내륙에도 핵발전소 지을 수 있대요. 서울 옆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짓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냉각수 만약에 때문에. 냉각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일본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쪽이 이 바다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바다를 사이드로 끼면 도심 네. 쪽보다는 네. 그런 의미도 제가 근데 보기에 있을 것 바다가 같아요. 없는 나라도 예. 원자력 발전소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있죠. 옛날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바다가 네,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문 후보님은 폐쇄를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즉각 폐쇄죠. 즉각. 즉각 폐쇄하고 이제 그 하나씩 없애는 그렇죠. 걸로. 50년 아셔야 될 거는 네. 50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예, 네. 50년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네. 이제 핵발전소는 좀 폐지해 나오고 예.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잘 열리면 네.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 이런 거 들어오면 아, 천연가스를 그렇죠. 활용하는 네. 어떤 발전 이런 것도 천연자원이. 뭐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대체 전력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좀 아끼고 네. 대체 에너지 개발하면 네. 가능성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양 문화수도 부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인천한테 많이 뺏겼죠. 인천이 네.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근데 강해지고 제가 있죠. 네. 이 후보님 그 공약 보면서 북한 재개발 공약. 북한이 어느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아,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MB 정부 부산은? 들어가 아니 MB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자꾸 민간 사업자 유입시켜가지고 아파트 짓는 쪽으로 이게 이상하게 북한인데 왜 아파트를 지어? 그쪽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었고. 북한이 어디냐면 지금 그 뭡니까 코모도 호텔에서 앞에 쫙 내다보면 예. 대청동 앞에 쪽이에요? 아니, 앞에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두라고 하는 여객선들 아, 쫙 예, 서 있는 그렇죠. 데. 거기가 이제 북한인데 아. 잘 여가 이제 그러니까 집도 우리가 오래되면은 그 네. 재개발 재건축하잖아요. 네네. 항만을 앉아 아, 이게 재개발. 항만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이게 컨테이너 우리가 이렇게 물동량을 하는 항만이 아니라 이제 네. 돈이 되는 거는 뭐냐 중국 관광객들 이렇게 여객이 아.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 문화시설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하려고 노대동 시절에 앉아 스리빠 신고 시민이 들어가는 그런 공원도 만들고 네, 예. 네. 그래서 앉아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정말 확정이 됐네요, 마스터 플랜이. 근데 앉아 됐었는데. 이것도 깽판된 거는 뭡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또 아니 개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네. 이명박 씨 들어오면서 4대강 한다고 여기 들어갈 돈 다 아, 잘라 예산을 예. 다 잘라가지고 4대강으로 다 보냈잖아요. 아, 그러면 북한 개발하는 게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 거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돈을 작게 주다 보니까 뭡니까? 기간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민간업자들, 네. 민간업자들한테 너가 수익 뭐 낼래 하면 우리 해운대 갈 때 보면 주상복합 짓듯이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를 그것도 다 또 받아줘요. 주상복합을 또 바닷가 쪽으로 붙여 그러면 이제 부산 시민들은 뭡니까? 그냥 실컷 해주고 또 업자들 그냥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런 꼬라지 날게 지금 북한 거라는 아, 거죠. 또 업자들은 배부르게 되네요. 아니 원 또. 도심은 점점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아무 혜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문 후보가 그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원래대로 돈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민이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진수 공간도 만들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문화시설 같은 게 해가지고 외국인들 왔을 때 좀 볼거리도 만들고 네. 그래가 자갈시장에 해도 하나 묻고 뭐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약간 문화의 거리를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만 덜렁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업자들 팔아먹으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네. 부산시가 좀 이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해운대 바닷가도 전부 다 뭡니까? 주상복합 건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팔아먹고 여기 또 부족해가 여기까지 그래버리면 이거 정말 부산 시민이 바닷가는 네. 전부 다 앉아 업자들한테 통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민간업자에 맡겨
맡기지 말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좀 부산이 더 해서 그렇죠, 예.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 그게 문 후보의 공약이네요. 아니 삼복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경치도 좋고 거기 개발하면 관광지로서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거는 도시 재생 사업에 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같이 예. 설명해 아니, 주세요. 저도 그 아니 크루즈를 그 북한 타고 재개발 설명 조금 더 하고요. 예, 더 하고요. 예. 아니 북한 이거라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그 자성대 부두라고 예, 오부도 자성대. 옆에 보면 이제 또 미군 55 보급창이라고 이제 미군들이 물자 내려오는 그게 네. 거의 지금 앉아 어떤 면에서는 거기도 북한 재개발하는데 네. 넣어가지고 이게 좀 크게 네. 부산의 어떤 얼굴을 바꾸는 예. 우리가 앞에 했던 가덕도 신공항 이거는 이제 물류 기지로서 어떤 면에서는 신항만 신공항 이걸 하면 북한은 오래된 항만을 갖다 고쳐가지고 여기에 앉아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문화의 어떤 시설들을 만들고 예.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하겠다 북한을.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즐기면서. 여객 중심. 네. 그러니까 얼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 하나는 뭐냐? 예. 새로 그러니까 신항만 신공항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는 오래된 북한 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역이 있는 네. 부산역이 네. 있는 그쪽도 네. 연결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남포동하고 예, 이쪽으로 예. 다 연결해서 중앙동 강북동. 예. 이게 하면 앉아 상당히 큰 어떤 부분이 생기죠. 거기에 사실 부산의 새로운 앉아 문화 먹거리 네. 그러면 앉아 그게 공항 항만 이런 거와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산이 거죠. 살아갈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진짜 하나도 많네. 안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뭐 한 거야 그동안. 또 이런 공약들이 다 연관고리가 있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보면. 그러네.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벌써 이게 개발이 다 계획이 세워졌고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만 따라갔으면 그런 그림이 다 이게 부산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림이 다 있는데 4대강 한다고 돈 다 잘라버리고 네. 박근혜 자기 밀양 공항 한다고 예. 공항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뭡니까 다 쪽박 한마디 쪽박 차니까 지금 못 먹고 살아 난리 아니에요. 진짜 안 한마디로. 좋아요. 경기가 부산은 특히 여러 전체 도시적으로 안 좋겠지만 저도 부산에 지금 거의 평생을 살고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뭐 잠시 어디 나갔다 온 기간병. 근데 태어나서 신생아 때는 기억이 안 나죠, 솔직히.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적은 저도 아니 지금 처음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다 서울 네. 아니 저도 나이가 서울에. 먹지만 내 동기들 대학 동기들 거의 서울 다 올라와 있잖아요. 왜냐 부산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대로 일자리가 먹고 살 수 없어요. 있는 없어요. 일자리가 예. 그리고 대학 발전도 졸업해야 한 곳만 집중적으로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면에서는 얼굴을 바꿀 정도의 어떤 예. 뭘 해야 되는데 그 그림들 다 누가 그랬으면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다 그지 대놓고 앉아와가 자기들 앞장서야 부산 발전시키겠다 한마디로 선거철만 선거 때만. 돌아오면은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거 정말 다른 말하고 있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거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예. 네. 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또 이런 제도적 장치라든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이제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시민들이 모르지 언론에서 안 알려주면. 시민들은 북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다고 관심이 했는데 없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자 사업 하면은 그게 왜 민자 사업이 예, 되는지 아니 정부 돈을 안 주니까 업자들 떼가지고 공세가 주상복합 건물지가 팔아먹으라 이게 부산시가 하고 있는 근데 예.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 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너무 금방금방 까먹고 무슨 정책을 한다 그러면 오 하는가 보다 그랬다가 통이 큰 거 아닌가 부산 사람들 통이 큰 거 아니에요 대인배 아닌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망을 하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까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앞으로 부산의 미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부산의 그림을 그리고 어떤 투자가 되고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사람 예. 정말 책임지고 이게 정말 책임지고 5년 10년을 갖다 내다보고 이건 작업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선거 때 와가지고 반대한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다 예산 다 잘라 놈이 와 갑자기 예산 준다 그런데 놀아나가지고 믿으면 안 돼. 더 이상 이런데 그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남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재개발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좀 짧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시가 자기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앉아 국가에서 남항은 항상 어느 쪽이에요? 남한 자갈치시장 아, 자갈치시장 앞에 저 어선 배들 많이 네. 모아서 공동시장 있고 네. 조그만 어선데 거기 앉아 사실은 부산시가 자기들이 그 정부에서 위탁받아가 하다가 자기 자치 항만을 했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주잖아. 국가 항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앉아 문 후보가 그걸 딱 본인이 앉아 거기 사실 태어나가지고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남항 거니까. 앞바다 그 남항 초등학교 나오시고 앉아 그거 노시고 하니까
사실 이거 국가항만으로 다시 재지정해가지고 여기 정부가 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예. 제대로 그러니까 만들고 네. 왜냐하면 자갈치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 앞으로 이 푸드도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 쪽 해산물하고 뭐 이 관련되는 여러 어떤 식품들 이거 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 관광객들 왔을 때 좀 정치도 넘치고 이런 네. 어떤 걸 만들고 또 식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 수산물 이용하는 어떤 식품 클러스터 식품 산업 이런 걸 집중적으로 켜가지고 사실 부산이 한 단계 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부산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공약으로 내놨어요. 아니 저는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네. 부산 놀러 온다 그럼 무조건 자갈치 시장 자갈치, 가거든요. 회. 무조건 자갈치야. 해운대 근데 자갈치 뭐. 더 좋아지면 관광객들은 늘어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중국 관광객이다 들어와서 뭘 보고 뭘 이렇게 해서 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시설 좀 있어야 되고 예. 그 어디 만들 거냐? 아 우리 북한 그 했는데 만들고 네네. 자갈시장 넘어왔을 때 자갈시장만 해라 쫙 연결해가지고 수산 관련되는 식품들 사갈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홍콩이나 다른 쪽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운도심도 살아나고 정말 이게 여기 앉아 부산이라는 동네가 무슨 안돼 옛날처럼 신발 공장이나 제조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대도시 그거는 주변에 우리가 나가서 이게 하는 게 맞고 도심에서 앉아 우리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또 그런 게 보면 부산에 예전부터 풀뿌리 이 산업이었던 수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바로 수산업을 키우는 예. 게 바로 앉아 그런 남한 국가 재지정하고 식품 클러스터나 식품 산업을 갖다 키우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단지 작고 키우는 데를 넘어가지고 앉아 그걸 먹거리 산업 자체로 앉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예. 또 그런 게 연결이 되네요. 다른 거 말했죠. 아까 한 개부터 다 이렇게 연결 들어가 있다고. 부활하면서 예. 이제 이게 힘을 가지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면서 항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되는 유기적인. 예. 희망이 보이네요, 부산도. 아, 근데 너무 이때까지도 처음부터 지금 이때까지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부산 시민들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새누리당 보면 장난치는 줄 알잖아요. 지금 사람들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또 둘 다 똑같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왜냐하면 똑같이 내 걸죠. 아까 공항 문제, 뭐 북한, 같이 다 걸립니다. 해수부. 네. 그런데 똑같이 내 건다 해가지고 안에 내용이 같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 의지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부산 시민이 판단하고 이번에는 정말 정책이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다. 나는 그 굉장히 무책임한 왜 차별이 없어? 이명박이하고 박근혜 두 사람이 안짝으로 해가지고 부산 망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명박은 거예요. 네. 이명박이 망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공항 문제는 박근혜가 뒤에서 조정해가 망치고 마쿠에 있었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앉아와가지고 부산 살리겠다고 앞장서는 것 자체가 이게 부산 사람 자존심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요. 너무 흥분하시네요 지금 교수님. 정말 알면은 진짜 알면 열받아요. 할수록 더 열받아요. 그럼 우리 북한 남항은 요거 해결하고 제가 그 부산에 삼복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구 위원장님이시죠. 이해성 위원장님이 거기 가보셨어요. 삼만디라고 그랬어요. 삼만디 저도 가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 맛있어요. 거기가 전망축이잖아요. 예, 네. 진짜. 거기가 이제 삼복도로 쪽이고 일요일에 쉽니다. 부산 항구에서 보면 저 산 쪽에 그 피라미드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쪽에 아주 작은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삼복도로를 타고 이게 버스가 다니는데 그 길도 사실 좀 아름다운데 그 레스토랑에 이렇게 근데 그 길 보면 자체가 저녁에 가면 부산은 제1의 드라이브 코스예요. 혹시 근데 여자친구랑 가실 분들 한번 꼭 가보세요. 죽여요 거기 정말 전망 그 죽이잖아요. 예. 서울의 뭐 한강변 전망 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이고. 좋아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봤어. 이 아름다운 저녁에 가요, 저녁에. 저녁에 가야 돼요. 저녁에 가야 돼요? 그 조망이나 이거 좋은데 그건 참 아픈 역사였잖아요. 예.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진짜. 피라미드를 내려와가지고 삼복도로라는 게 뭡니까?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항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밤에 들어오면 착 보면은 막
엄청난 그렇죠. 고층 빌딩 있는 거 네. 잠깐 아침 일어나면 다 학교방들. 그럴 때는 반짝반짝하니까. 근데 그 아픔을 문 후보도 사실 영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남항도 가지만 뒤에 영도 그 삼원대기 얼마나 참 네. 그 가슴 아픕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명박이가 유타운 한다고 사거리 밀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쫓아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 예. 국가가 돈을 좀 넣어서 도시 이게 재생 사업이라고 이름을 그렇죠. 붙인 거네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네.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파트 업자들 동원해가지고 네, 없는 네. 사람들을 싹 밀어내고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정부가 돈을 좀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일감도 만들면서 네, 네. 집도 좀 고쳐주고 길도 예를 들면 그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 앞집을 마당이나 주차장 해가지고 이렇게 테라스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전망 좋고 삼원대기가 부자들이 살고 밑에 네네. 평지에는 그 얘기 있었어요. 예. 좀 못 사는 사람 사는데 네네. 우리는 평지에 반대로 잘 사는 됐죠. 사람 살고 예. 삼원대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면이 반대로 있어요. 된 거네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많이 안 바뀔까요? 우리가 예. 잘만 도시 재생하면 네, 예, 예. 그래서 그 산 쪽을 이제 주택을 개량을 하고 그리고 그 주차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해결하면서 그 가게들이 들어서면 그 그러니까. 지역도 경제가 살아나고. 그치 카페 네. 골목 같은 뭐 그런 거 유명한 카페도 만들고 앉아 그거 하는 대박이다. 그 바꾸는 것조차도 건설업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감을 앉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앉아 일감을 통해서 자기 고치고 그게 앉아 어떤 면에서는 주거 복지와 네. 일자리 복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예, 예.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멀리 안 가도 자기 그치. 동네에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달맞이 그렇지. 고개도 그러잖아요. 거기 굉장히 그 네. 드라이브 코스로 달맞이 고개보다. 아, 훨씬 달맞이 나아요. 고개보다 달맞이 고개보다 백배 이상. 백배 나아요.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전망이 사실은 서울에서 오면은 해운대만 가기 때문에 해운대는 뭐냐면 배가 없기 때문에 밤 그렇죠. 되면 깜깜하잖아요 바다. 아, 네. 맞네. 아무것도 여기 안 보이지. 부산 항이 내다보이는 데는 밤에 배가 작업을 하고 나 그렇기 한 번도 못 때문에 봤어.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그 거죠. 산만디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네. 끌고 온대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밤에 뭐가 보이지 했더니 그게 아름다운. 그렇죠. 이 네, 차 네. 주차장이 맞습니다. 있듯이 네. 배도 그러니까 아. 묘박지라고 네. 배대는 게 이제 그거 네, 다 맞아요. 보기 때문에 예. 그러고 막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밤에도 막 이 바다가 아. 불빛이 있으면 참 아. 그 와인 한 잔 하고 죽이네. 아니 저도 그 부산에 처음 놀러 왔을 때 그 일본 가려고 네. 밤에 왔었거든요. 페리 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였거든요. 근데 배에서 정말 그 바라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배에서 또 반대로 반대로 보이지. 쳐다봐도 그 아름답고. 산복도로 그 네. 집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게 또 불빛이 그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 고급 아파트인 줄 알고 네, 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면 아까 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고급 정말 주택이 있으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 방식은 서울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제일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원주민 쫓아내는 개발. 안 돼요. 예. 이건 안 되고 네. 그게 다 이제 놔두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노년층이 생계 많으시죠. 문제나 예. 앞으로 이게 같이 고려를 해야지. 이명박이 한마디로 밀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다 업자들, 건설업자들 건설업자들 배불린 네.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저도 여기 약간 도시 재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서울 분들 계시면 부산 오시면 해운대도 좋거든요. 뭐 그냥 괜찮은데 해운대부터 헐 낫겠는데요.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여기 코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링극장 예전 보링극장에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그게 삼복도로거든요. 보링극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범일동 보링극장 몰라요? 아니 부산역에서 아니 서울에서는 부산역에서 올라가면 안 되고 어디서 네. 올라가는가 하면 서면 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고가 다리 같은 거를 지나거든요. 네, 고가 다리를 우리는 한번 데리고 가죠. 네 어? 마리. 가까운 데를 돌아보세요. 아니 서울분들 오시면 모르구만. 아니 진짜 좀 부산 꼭 저도 서울에 사람들 오면 부산역에 한번 데리고 가거든요. 낮보다는 또 아까 밤에 가시죠. 밤에 진짜 좋거든요. 낮보다는 밤이. 부산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밤에 그 좋은 산만디 데가 올라가서 있었다니. 보면 조망이 정말 이거 장난 아니에요. 백만불 진짜 백만불. 조망. 저도 그걸 왜 잘 아는가 하면 제 큰 집이 삼만대 가보셨죠? 네네. 그 바로 옆에요. 올리원님 3만디에서 셀카를 엄청 찍더라고요. 예. 아, 우리 신랑은 뭐 했어? 데이트하면서도 한 번도 안 되고. 아 근데 그 코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죠. 토박이잖아요. 몰라. 의외로 잘 모르죠. 근데 그걸 저녁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가보시면 진짜 그 보리극장 쪽에서 이제 길 따라 쭉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삼복도로가 뭐 어떻게 시작이라 보면 되겠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삼복도로 에버 길을 백병호까지 가거든요. 동아대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그 부산 사람 위치를 아시겠지만 길만 따라가면 그래야 민주공원을 지나는데 그 코스를 꼭 한번 들려주시기를 강추를 예 성공합니다. 강추를 드릴게요. 예.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사상이나 이렇게 부산진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이렇게 양단되어 있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에 그 문 후보님 공약에서 봤던 도심철도 이전 문제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심철도 어느 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심철도가 이제 두 분야인데. 부산역? 부산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 북한 재개발하면서 부산역과 관련해서 이제 그 원도심 연결하는 여기에 이제 사실 철도 깔려 있는 걸 정리하는 게 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그 옆에 보면 단감동 가야 거기 앉아 정비창이니 뭐 정비창 맞아요. 그 부분이 앉아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막 흉물처럼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앉아 그 부분을 갖다가 거의 100만 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앉아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정비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철로들이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을 지금 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게 이 철길 때문에 이게 안 제대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길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바꾸려 하냐면 구포에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부산역으로 들어오는 그 철도를 부전역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럼 동해남부선하고 부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쪽에 이제 남는 부분들 이걸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옆으로 이제 그린웨이도 시민이 이제 걸어다니는 길도 좀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 공약은 허남식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국가 차원의 대통령 후보가 12년 전부터 하던 얘기래요 지금. 근데 안 되고 있구나. 허남식이 안 하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진짜. 아니 여기 앉아 그러니까 부산시만이 아니고 앉아 철도청이기 때문에 그 철도공사.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부산시에서만 하려고 해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공약으로 하고 이걸 좀 시민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린웨이 그 사업은 보면은 지금 그 참여정부 때 하야레아 부대 하면서 우리가 시민공원을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철도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녹지 공간도 만들고 그러니까 철도 시설 이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시민 숲길 그린웨이를 만들어서 그린웨이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부지가 넓으니까 굉장히 거기 넓죠, 이제 도심 항로화 부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이렇게 노령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뭡니까? 아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역발상을 해가지고 노인 산업 그게 소실 항로화 산업, 실버 산업 이런 걸 갖자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 노인층들도 와서 여기 실버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걸 갖다 여기 해보자 이런 이제 부분이죠. 아이디어 굿이네요. 너무 부산 시내에는 공원이나 무슨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만한 공원이 없어. 그러니까 공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야레아 부대 공원 만들었고 북한에 앉아 진수 이렇게 공원 만들고 그거에 어떤 연결되는 그걸 앉아 우리가 철도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린웨이를 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앉아 이게 부산에 큰 녹지 축을 만드는 시내에 도심의 중간에 딱 이게 생기면 센트럴파크처럼 그 멋있게 될 수 있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 문현금융단지는 아까 또 문현금융단지 이제 정책 중에 이 조기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투자은행 설립으로 문현금융단지를 동부가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고 이제 근데 문현금융단지 그러니까 부산은 금융단지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문현금융단지라 하면 사람들이 앉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 부산에 앉아 그러니까 정권거래소라든지 앞으로 앉아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게 내려오는데 앉아 그걸 한 곳에 모은 게 앉아 사실 문현동이 모으기 때문에 문현금융단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앉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박 관련되는 금융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선박 매매 거래 이런 거 주로 앉아 유럽에서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제일 최고로 배는 많이 만들면서 매매하고 뭐 이 배와 관련되는 거래하는 거 이런 건 다 우리가 못한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서울서는 할 수 없죠. 부산에서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부산에서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앉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앉아 선박금융공사라고 공사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또 뭐 정부기관 하나 만들어가면 다 뭡니까? 이게 자기 뭐 자리 만들고 또 뭐 이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실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선박해양투자은행 같은 은행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민간이 참여하고 또 그 자율성을 높이고 그래야 이게 금융기관으로서 자기들이 할 부분과 못할 부분이 그리고 여기 앉아 외국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그야말로 선박 매매나 뭐 하여튼 선박과 관련되는 금융을
또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어떤 해양 산업 이런 데도 완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부산에 거죠. 돈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예. 그래요? 선박금융공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이고 예. 우리도 사실은 초기에 선박금융공사를 내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가 또 이거 와서 먼저 또 자기가 뭐 하겠다. 뭐 따라쟁이도 아니고 맨날 뭐. 카피는 잘해. 실천 안 해서 그렇지. 카피는 잘해. 응. 그럼 이제 지금 또 계류 중이고 그 자본금이 또 2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나 뭐 해운산업 규모에는 또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냥 그 신용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자기들 자리 만들고 그래서 다가 돈 좀 빌려줬다가 부도나가 하면 이 금융공사 자체도 부실화돼가 이런 수순이 뻔하게 내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규모 있는 은행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여기에 이제 부산 졸업하는 아들 지기도 좀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좀 뭐 이렇게 해볼 만한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정부의 대규모 출자와 혜택받는 기관들의 이제 출자나 이런 거를 시민 출자로 만약에 신설을 하거나 이미 있는 공사 중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또 지금까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이제 그런 공사들은 은행으로 전환을 하고 자본 출자 받는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겠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공약 중에 이런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내려오니까 그냥 벌어가지고 또 자기들 다 가져와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한 5% 정도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에 지방대 출신들이 적어도 아니 이렇게 세세한 부분의 공약까지 언제 다 만드셨어요? 이거 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교수님 만드신 건가요? 아니 여기에 사실은 지금 그 교수분들이 저희 미래 캠프라고 공약을 하기 위한 교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세요. 인재들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리고 교수님도 부산 토박이라고 하시니까 특별위원회 7개 하고 일반위원회 13개 거의 모인 교수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100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이 공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브레인들이 다 모여서 진짜 디테일해요. 어떤 식으로 할 까 지금 몇 프로 뭐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전부 나는 사실 그분들이 해놓은 걸 와서 이제 내가 그냥 설명해 주는데 불구하고 아까 아이디어가 많으시다. 내가 아이디어가 많은 거 아니고 아이디어 많은 분들을 또 겸손하시기까지 아이디어를 갖다 사실 잘 이렇게 조합을 하고 근데 정말 부산에 계시는 교수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교수분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이게 참 부산을 바꿔야 된다는 열의가 나는 부산의 교수분들 활동하는 거 보면서 부산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새누리는 이런 좋은 정책들의 공약이 나오면 또 바로 따라하고 따라 내용은 없고 그래서 사실 요새 우리가 그 공약 보완을 많이 시킵니다. 저쪽에서 워낙 카피를. 우리도 바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가 물류보다도 금융 쪽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랑 가장 가깝게 발전한 그 싱가포르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안 어울리지 않나? 선박 금융 부분을 이미 싱가포르가 많이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선박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세금 같은 걸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온나. 온나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는 배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드는 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죠. 그게 만드는 것만 자꾸 고집하다 보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배 만드는 것만 해라. 그 배를 거래를 하고 배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금융 기법도 만들고 이걸 이제 부산에 해가 그래도 좀 정말 젊은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현금융단지가 이제 잘 이렇게 정책도 시행이 잘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중금융법도 많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조선업체도 또 많이 살리고 선박보급도 살리고 이렇게 돼서 금융 진짜 중심이 되면서 우리 부산 이 산업도 살리는 진짜 꼭목깔목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네 보니까. 꼭목깔목. 자세히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 이거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또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약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찾아보시면 있잖아, 우리 방송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거든요. 특히 부산을 위한 공약들이. 근데 부산은 적어도 저는 박근혜 씨의 어떤 그 허구 그리고 공약의 실 내용을 갖다 좀 꼼꼼히 이번에는 특히나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그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또 우리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치밀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난 중요하다.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부산의 공약을 한번 저희가 진짜 낱낱이 한번 진짜 괜찮을 것 새누리 같은데. 하면 될것 부를까? 같아요. 불러가지고 할까? 누구요? 새누리 하면 와서 해달라 하지. 뭐 공약에 대해서 설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언니? 일단 아, 김희정 씨 물을까요? 서울 올라간 것 같은데. TV에 나왔어, 아랫게. 반갑더라고, 진짜. 네. 아, 진짜,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김용민 교수님 말씀을 좋은 정책들의 공약이 맞는데, 솔직히 지금, 이 공중파에서 보도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해주지. 이렇게 좋은 걸 알면 좋은 게 있는데, 하거든, 예. 문재인 아니 후보를. 이걸 네.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하면 저는 부산 사람이 박근혜를 찍을 수 없다고 이유가 생각해요. 없죠. 찍을 이유가 없죠. 내가 들은 아니 그리고 이명박이가 얼마나 부산을 홀대했고 또 박근혜가 얼마나 뒤에서 부산을 갖다가 사실 파토나는데 역할을 했냐. 이걸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나는 부산 시민이 이 실 내용만 안다면은 네. 정말 투표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 예, 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다들 그러시거든요. 부산의 기회는 마지막이다. 문재인 후보로서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부산 앞으로 계속 쇠퇴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5년을 다시 그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은 아이고, 부산은 암흑이다, 암흑. 인천에 반드시 추월되고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엔 추월됐습니다. 이미 그 실제로 인천에. 추월되고 예, 예. 인구까지도 추월되고 네. 사실은 우리 아들 딸들 다 또 서울로 다 가고 우리는 늙은이의 도시 네. 정말 젊음을 잃어버리는 도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라도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자식이 떠나지 않는 도시 그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부산에 사시는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면 예. 진짜 이거 그래서 문재인 또, 후보 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부산을 또 지키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요 더 많은 아, 좀 공약들을 계속 하고 하셨는데, 싶다, 진짜. 아, 예. 근데 또 시간이 또 너무 길면 좀 청취자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공약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거는 다 설명한 예, 거죠. 예. 예. 요 마무리. 예. 예. 아, 정말 오늘 가슴 뜨거워진다. 아, 저도 공약은 대강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김용윤 교수님 김용문 모시고 용문 교수님 네. 모시고 세상의 공약을 들어보니까 네. 아,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을 위한 이런 공약이 세세하게 다 준비되어 네. 그리고 새누리당 공약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들으시는 부르시면 분들 와서 한번 얘기하라 그러지. 예 네. 세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껍데기만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공약이 나는, 있다고 예. 드는 게 아니야. 안 지켜. 지킬 가능성이 없어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윈스턴 처칠이 예전에 한 말이 생각나네요. 모든 국가들은 네.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그럼 우리 수준이 이명박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과거의 일은 다 덮어버리고 네. 앞으로 다가올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렇잖아요. 보통 주부들이 진짜 뭐 꼼꼼한 주부는 그렇게 안 꼼꼼한 주부를 떠나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생선 하나를 고를 때, 네. 그다음에 야채 하나를 고를 때, 뭐 마트 가서 보통 그램수 요즘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램수 단가 봐야지. 예, 단가 봐야죠. 네, 네.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그런 걸 살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네. 조사를 하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사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한 표를 행사하실 때도 그 정도 최소한의 이상은 정성은 들여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도 중요하지만 뭐 할아버지 지금 할머니가 혹시 들으신다면 진짜 아까 말씀대로 손자, 손녀 그리고 아들, 딸들을 가까이 보고 싶고 정말 그 후세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주셨으면 다들 감사하게 그렇게 되게 대통령 선거 잘해주세요. 결론은 교수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근데 해주셔서 정책이 재미없는 건데 하여튼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원심 쓰면 안 되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 몰라 그 문 향해 미소 지어주세요. 이제 희망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내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그대와 나 함께 갈 문
문을 열어요 이 순간